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쉽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기억이 흐릿해지거나 몸 여기저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을요. 70대에서 80대는 우리의 몸이 가장 빠르게 변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잘못 관리하면 가속 노화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속 노화는 단순한 나이 들이 아니라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위험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다룰 5가지 비법만 실천한다면 노화를 천천히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킬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건강한 노후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5,000보 걷기는 노화가 진행되는 노인들에게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70세를 넘어서 걷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여줍니다. 걷기 운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이점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 없이도 걷기는 심장과 근육을 활성화하고 신체 전반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00보 걷기는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당뇨, 고혈압, 비만 등 만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력과 관절 건강이 감소하기 때문에 걷기와 같은 저강도 운동은 노인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혈관 건강은 걷기 운동의 주요 이점 중 하나입니다. 걷는 동안 심박수는 상승하고 혈액순환은 활발해지며 이는 심장과 관련된 주요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2008년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5,000보를 걷는 6,575세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심장 질환 발생률이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걷기가 단순히 혈액순환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심장과 혈관의 전반적인 상태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걷기는 체중을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 비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걷기는 근육과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고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신체의 움직임을 제약하며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걷기를 통해 근육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면 근육의 위축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절 주변 조직이 강화되어 관절 통증이 줄어듭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걷기는 부상 위험이 적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적합한 운동으로 평가됩니다. 노화와 관련된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당뇨병과 같은 대사 질환입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걷는 동안 근육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사용하며 이는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5,000보를 걷는 습관을 가진 노인들은 혈당 수치가 안정적이며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신체를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걷기의 정신건강, 이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걷는 동안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00보 이상 걷는 노인들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야외에서 걷기를 할 경우 자연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기회도 증가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노인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가 장수와 연결된 또 다른 이유는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게 돕기 때문입니다. 70세를 넘어서는 노인들이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자가 관리 능력의 감소입니다. 걷기 운동은 근력과 지구력을 유지하게 도와 노인들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걷는 습관을 가진 노인들은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걷기를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수면의 질도 개선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걷기는 신체의 리듬을 조절하고 숙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낮 동안 걷기를 통해 신체 에너지를 소비하면 밤에는 보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날의 신체적, 정신적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루 5,000보 걷기는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장수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심혈관 건강 개선, 근육 및 관절 강화, 대사 질환 예방, 정신 건강 증진, 자립생활 지원, 그리고 수면의 질 향상까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걷기는 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와 같이 노화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노화가 불가피하다고 해도 건강한 노화를 만드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걷기를 실천함으로써 노인들은 더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루 5,000보 걷기는 노년기 건강을 위한 핵심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70세를 넘어서도 명확한 사고력과 기억력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머리가 맑고 기억력이 좋다면 일상생활을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머리 건강이 중요한지, 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뿐 아니라 머리도 함께 나이가 듭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억력이 약해지거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의 이름을 자주 잊어버리는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병이지만 머리를 잘 관리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머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머리를 어떻게 운동시킬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퍼즐이나 퀴즈 같은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서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단어 퍼즐이나 숫자 게임이 많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해 보는 것도 머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들은 머리를 자극하고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 머리를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머리에 좋습니다. 운동이 왜 머리에 좋을까요? 걷거나 뛰면 심장이 더 열심히 뛰면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죠. 이 피가 뇌에도 충분히 가게 됩니다. 뇌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뇌도 건강해집니다. 특히 하루 30분 정도 걷는 습관은 기억력을 유지하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기분도 좋아지게 합니다. 그러니 동네를 산책하거나 공원을 걸으면서 자연도 즐기고 몸과 머리도 건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머리 건강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나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지만 대화는 뇌를 자극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와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하거나 동네 모임에 나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머리를 계속 사용하고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외로움도 줄이고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머리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선, 견과류, 녹색 채소, 베리류 같은 음식은 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반대로 너무 많은 설탕이나 가공식품을 먹으면 머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짤 때 신선한 채소와 과일, 좋은 단백질을 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잘 자는 것은 머리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기억을 정리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기 쉽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깊게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했어 몸이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머리가 맑으면 일상생활도 훨씬 편해집니다.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집안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잘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력이 떨어지면 이런 간단한 일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기억력이 점점 나빠진다고 느껴진다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병이 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병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초기 치매의 경우 적절히 관리하면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에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머리 건강은 나이가 들어도 독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기본입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운동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잘 자는 것만으로도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작은 습관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15분씩 책을 읽거나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처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머리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결국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밝아질 것입니다. 70세를 넘어서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건강한 노후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치아가 건강하면 음식물을 잘 씹어 소화할 수 있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아 건강이 나빠지면 제대로 씹을 수 없어 소화가 어려워지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건강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아 건강과 식사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와 잇몸도 점차 약해집니다.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지는 경우도 많고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어 시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지만 관리만 잘하면 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튼튼하면 씹는데 어려움이 없고 고기, 채소, 견과류 등 단단한 음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 상태가 좋지 않으면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단이 편중되고 결과적으로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음식을 씹는 기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아와 잇몸 건강은 전신 건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강 내 염증이 심하면 심장 질환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있으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통해 몸 전체로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치아 건강은 단순히 치과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건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봐야 합니다.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정기적인 양치질입니다. 식사 후에는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남아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하루 3번, 식사 후 30분 이내에 부드러운 칫솔로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칫솔질할 때는 치아 표면뿐만 아니라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분도 신경 써서 닦아야 합니다.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은 시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방문도 필수입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치과를 찾아 스케일링 치석 제거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석은 잇몸병의 주요 원인으로 방치하면 염증을 일으키고 치아가 흔들리게 만듭니다.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을 제거하면 잇몸 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검진으로 작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면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도 치아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음료는 충치를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칼슘이 풍부한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이나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치아와 잇몸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으면 씹는 과정에서 침이 많이 분비되어 입안을 깨끗하게 하고 치아 표면을 자연스럽게 닦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치아 건강을 유지하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인이 되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더 많아지지만 치아가 약하면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먹게 되면서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잘 씹지 못하면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고 이는 근육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몸의 힘이 약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반대로 치아가 건강하면 단단한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은 또한 삶의 즐거움과도 연결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기쁨은 건강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못해 식사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으면 먹고 싶은 음식을 자유롭게 먹으며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사의 즐거움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아 건강은 자신감과도 연결됩니다. 치아가 깨끗하고 튼튼하면 웃을 때 더 당당해지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반대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으면 웃거나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주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치아 건강은 단순히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씹는 것을 넘어 몸 전체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양치질, 정기적인 치과 방문, 균형 잡힌 식습관 같은 기본적인 관리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아가 튼튼하면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고 건강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식사의 즐거움과 자신감을 되찾아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치아 건강을 위해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 3번 정성 들여 양치질을 하고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먹으며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습관을 들인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배뇨와 배변을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중요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배뇨와 배변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본적인 과정으로 이 능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신체 내부 장기가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배뇨와 배변 조절 능력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방법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배뇨와 배변 조절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은 몸속에서 혈액을 걸러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소변은 방광에 저장되었다가 배출됩니다. 방광과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이는 전신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변은 소화기계의 최종 과정으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의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변비나 설사 같은 문제로 고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치질이나 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배뇨와 배변 조절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방광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이 줄어들고 신경과 근육의 조절 능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뇨, 빈도가 잦아지거나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워 참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배변과 관련해서는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변비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설사가 잦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배뇨와 배변을 잘 조절하려면 몇 가지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요실금이 생길까봐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방광과 신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6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소변을 통해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도록 도와주며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나 탄산음료는 소변을 자극할 수 있으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변비는 노년기에 특히 흔한 문제인데, 이는 섬유질 섭취가 부족하거나 활동량이 적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섬유질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쉽게 합니다. 식단에 통곡물, 채소, 과일, 견과류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오트밀과 함께 바나나를 먹거나 점심에 샐러드를 추가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배뇨와 배변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장을 자극해 변비를 예방하고 방광 근육을 강화하여 요실금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를 목표로 하면 배뇨와 배변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도 좋아질 것입니다. 또한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도 요실금 예방과 방광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케겔 운동은 간단히 말해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골반 근육을 조였다가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하루에 몇 분씩만 실천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변이를 느낄 때 바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참거나 반대로 억지로 배변을 시도하는 것은 장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 후 화장실에 가는 것을 규칙적인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시간대는 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라 배변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배뇨와 배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설사를 하거나 방광이 과민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명상, 요가 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 보세요. 배뇨와 배변 조절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능력이 약해지면 외출이 부담스러워지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뇨와 배변이 잘 조절되면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처럼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배뇨와 배변 건강을 유지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뇨와 배변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실금이나 변비는 치료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의 변화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으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결론적으로 배뇨와 배변 조절 능력은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 상태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물 마시기, 섬유질 섭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배변 습관 등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이 능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더 건강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건강한 심장과 폐를 유지하는 것은 장수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심장과 폐는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이 두 기관이 건강하게 작동해야 신체의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심장과 폐가 튼튼하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심장과 폐 건강이 왜 중요한지, 이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강하고 건강하면 혈액이 온몸으로 순환하며 각 기관이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약해지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신체 곳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혈압, 심근경색, 심부전 같은 심장 질환은 노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환들입니다. 반면 폐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산소를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폐 기능이 떨어지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호흡이 힘들어지고 폐렴이나 만성폐쇄성폐 질환 COPD 같은 호흡기 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장과 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강하게 하고 폐활량을 증가시켜 산소 공급 능력을 높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면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가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운동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이면 몸이 적응하면서 더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 심호흡을 함께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동작은 폐의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에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심호흡은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심장 박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명상 같은 활동은 심호흡을 배우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심장과 폐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균형 잡힌 식사도 심장과 폐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나트륨 소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반면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높여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폐 건강을 위해서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 당근, 감귤류 같은 음식은 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금연은 심장과 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과 폐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높아지며 폐에 쌓이는 독성 물질로 인해 폐 기능이 점차 약해집니다. 만약 담배를 끊기가 어렵다면 금연 상담이나 금연 보조제를 활용해 보세요. 금연은 폐 기능을 회복시키고 심장 질환 위험을 크게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심장과 폐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리며 호흡을 얕고 빠르게 만들어 폐 기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심장과 폐가 과도하게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벼운 산책, 친구와의 대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신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합니다. 심장과 폐 건강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병이 진행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심전도 검사, 폐활량 검사 등을 통해 심장과 폐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심혈관 위험 요인이 있다면 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거나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심장과 폐 건강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장과 폐가 건강하면 몸의 에너지가 증가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걸을 수 있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어렵지 않으며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외출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장이나 폐가 약해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로를 느껴 외출을 꺼리게 되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건강이 더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심장과 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이며 이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열쇠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금연,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검진 등을 통해 심장과 폐를 꾸준히 관리하세요. 이 작은 노력들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심장과 폐는 여러분의 노력에 꼭 응답할 것입니다. 7080대는 우리의 몸이 가장 빠르게 변하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던 부분들이 이 시기에는 조금씩 약해지며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작은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마음의 건강을 챙기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은 한순간의 결과가 아니라 꾸준한 관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하루 30분 걷기, 충분한 물 섭취, 그리고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만으로도 노후는 더 활기차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여러분의 노력을 반드시 알아줄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시작합시다.